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선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전자책 한 권을 쓰고 있는데 공무원이 20대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란 책으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직접 컨설팅한 사람 10명이 20대에 내 집 마련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설득하고 물건 골라주고 임장 같이 해주고 매수 계약 해주고 일부는 매도 계약도 해주고 세금 계산까지 다 해주면서 저는 34살에 부동산 거래 경험 20번이라는 멋진 경험을 가지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토대로 책을 만들고 있고 가격은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에요. 책을 제 생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책 한 챕터를 만들면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리고 그 보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내용을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책 완성본에 최대한 녹이면서 궁금증이 없는 책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최종 완성본까지 다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팔 예정이에요. 현재 제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고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모아가는 미국 주식 5개 그리고 단 하나의 ETF란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 최근 3개월간의 투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리얼티 인컴 14%, TLT 9%, 코카콜라 9%, 3M 18%, 애플 19%. 최근 3개월간의 수익 내역이고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 배당주인데 배당주가 이 정도 수익률이 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물론 여기서 배당금은 별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ETF 영상에서도 하나 얘기했는데 2621 ETF라고 일본에 상장된 미국 장기 채권 ETF예요. 이 ETF 수익률도 오늘 방금 매도하고 왔는데 15%의 수익률을 보고 매도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엔화로 투자했고 엔화는 9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현재 환율이 912원 정도여서 여기도 한 1%의 환차익 수익을 봐서 최종적으로 16%의 수익이 난 채권 ETF예요. 이게 같은 TLT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죠. 자, 이런 회사들은 자체 이슈가 없어가지고 금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덩달아 많이 올랐는데 회사 자체 이슈가 있던 한 개의 종목이 있어요. 화이자 마이너스 18%. 비만 치료제 개발도 중단되고 실적도 많이 엉망이에요. 제가 최근 3개월 동안 매수한 모든 종목들은 결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배당률과 국채금리 간의 갭을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 이 주가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국채보다 배당주가 위험부담이 조금 더 높지만 어느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면 자금이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기준금리가 내려가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국채금리가 먼저 움직여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2년물 금리도 이미 4.3%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금리도 3.9%까지 내려왔어요. 현재 기준금리는 아직 5.5%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미 기준금리가 5.5%인데 이 장단기 금리는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고 저는 금리가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는데 투자를 해서 현재 투자에 성공을 한 상태예요. 미리 움직여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난 거고 지금부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이 좋을 것인가? 물론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투자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산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가고 앞으로 들어올 돈으로는 채권이나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좀 중단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성을 잡을 예정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요런 화이자 같은, 물론 화이자가 꼭 이렇다는 건 아닌데 화이자 같은 배당주여서 금리 인하 시기에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회사 자체 이슈로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분석해서 회복이 가능할지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할지를 판단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새벽에 저는 화이자를 추가 매수했고 이 마이너스 18%를 마이너스 7%로 바꿔놨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7%를 바꿔놨다는 건 원래 들어갔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다가 정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못 찾으면 SPY, 가장 무난하고 정답에 가까운 SPY로 투자를 할 거고 이 SPY에 투자하는 시기는 환율이 1200원보다 내려갔을 때
SPY에 투자를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이 종목들에 투자했을 때 금리 인상해봤자 6%를 가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4%에서 혹은 3%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5.5에서 6%를 가나 4%를 가나 확률적으로는 4% 가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6%를 갔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4%를 갈 거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문제는 이제 국채금리는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적용돼서 이미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는 포지션으로 나머지 종목들이 오른 거죠. 이제는 누구나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때 돈 버는 곳에 투자하는 게 다른 것보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